금값이 4배 뛰는 동안 한국은행은 단 1톤도 안 샀어요. 13년 동안요. 그 선택이 한국이 놓친 돈 약 700억 달러.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한국은행처럼 서서 구경만 한 쪽이에요? 아니면 의자에 앉은 쪽이에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55년 기축통화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가치를 재매겨왔어요. 이번이 3라운드예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한국만 13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병명은 이겁니다. 탈달러 리프라이싱. 지금 벌어지는 건 의자 뺏기 게임이에요. 음악이 멈추기 전에 의자를 잡은 쪽과 서서 구경만 한 쪽의 결과가 갈리는 게임.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지금 한국은행과 똑같은 상태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숫자 2개로 시작할게요. 미국금 보유 8,133톤, 한국금 보유 104톤 78배 차이예요. 경제 규모 차이로 설명되지 않아요. 한국 GDP가 미국의 13분의 1 수준인데 금은 78분의 1이거든요. 이 격차가 만들어진 이유, 지난 13년간 한국은행이 금을 단 1톤도 안 샀기 때문이에요. 이 두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한국은행 공시예요. 금 보유량 104톤, 세계 41위, 2011년에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사고 그 후 13년간 추가 매수 0톤.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약 4%예요. 참고로 한국은행 장부는 취득원가 기준이라 1%대로 잡혀있지만 지금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4% 수준이에요. 미국 약 70%, 독일 약 70%, 폴란드는 2025년 말 기준 28.2%까지 올라왔어요. 한국 4%, 2013년 금값 온스당 1200달러, 2026년 4월 현재 4674달러.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3.9배가 됐어요. 만약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들처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매년 30톤씩만 더 샀다면 지금 보유량은 약 464톤이 됐을 거고 그 가치는 대략 700억 달러. 매수 대금을 빼고 순기회 비용만 따지면 약 500억 달러. 한국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인데 그중 16%가 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4%와 비교해 4배 두꺼운 방패를 가졌을 거라는 뜻이죠. 13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결과 놓친 기회비용이 이 정도예요. 자, 거울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 포트폴리오 금 비중 4%, 주요 중앙은행 평균 금 비중 약 15에서 20%, 월드골드 카운슬 집계예요. 이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주식, 예금, 연금, 부동산, 펀드 그중 금이나 원자재, 인플레이션 연동체 같은 하드에셋 비중이 몇 %세요? 많은 분이 0%예요. 13년 전 한국은행과 지금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왜 13년이나 안 샀는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유가 있었죠. 그걸 다음 파트에서 봅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금을 안 사고 있는 이유와 거의 똑같거든요. 2013년 무렵 시장 컨센서스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디지털 시대고 금은 너무 구식이고 달러 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추가 매수 불필요로 판단했어요. 당시로선 합리적 결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역사의 대자비 장면이 있어요. 1999년 영국 중앙은행 똑같은 판단을 했거든요. 금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보유, 금의 절반 이상, 약 395톤을 온스당 275달러에 팔았어요. 소위 브라운의 바닥이라고 조롱받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그게 바닥이었고 그 후 20년간 금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금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때가 대부분 바닥이에요. 이게 역사의 패턴입니다. 이제 상황이 뒤집혔어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3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예요.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2022년 2월이에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 장면을 봤어요. 달러로 쌓아두면 언제든 우리 것도 동결될 수 있겠네. 그날부터 달러 대신 금을 쌓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폴란드, 카자흐스탄 공통점 보이시죠? 미국과 사이가 애매하거나 언젠가 나빠질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2023년부터 2024년이에요. 미국 부채가 폭증했죠.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고 이자 지출만 GDP 3%를 넘었어요. 폴 튜더 존스가 2024년 10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 위에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문명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는 금과 원자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이어서 금과 원자재는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다고도 했어요.
거기까지가 그의 발언이에요. 2024년부터 2025년이에요. 다극화가 가속됐죠. 과거엔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었어요. 지금은 각 나라가 여러 진영 사이에서 줄다리기예요. 이럴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자산이에요. 금이 바로 그거죠. 5천년 검증된 브랜드. 새해가 겹친 결과가 숫자로 나왔어요. 2022, 2023, 2024, 3년 연속 중앙은행이 연 1000톤 넘게 매수. 3년 합계만 약 3220톤이에요. 그 전 10년 평균이 연 약 470톤이었거든요. 갑자기 2배로 뛴 거예요. 이게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올해 2월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했어요. 2026년 1분기부터 해외 상장 금현물 ETF를 외환보유고에 편입하겠다. 13년 만에 첫 금 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월드골드 카운슬이 이렇게 평했거든요. ETF 방식으로 금을 보유하는 중앙은행은 매우 이례적이라고요. 서베이 응답자 중 ETF 방식을 택한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즉 한국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 중 ETF로 금을 편입한 첫 사례가 된 거예요. 실물 금고에 쌓는 게 아니라 뉴욕 상장 ETF를 사는 방식, 유동성과 거래 편의성 때문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격 편입이 아니라 일단 발만 담그기에 가까워요. 늦게 들어왔으니 조심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온 사람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포인트 하나. 한국은행이 산 건 실물금이 아니에요. 뉴욕 상장 ETF예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산 금을 달러 시스템 안에 보관한 셈이에요. 러시아가 2022년에 왜 당했죠? 외환보유고가 달러 자산 형태로 미국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번에 산 금 ETF는 어디에 있죠? 뉴욕이에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미국 법 적용, 미국 보관소. 진짜로 탈달러 대비하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폴란드, 터키 이 나라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런던 금고에 맡겨뒀던 실물금을 자기 나라 금고로 옮기고 있어요. 중국은 해외 보관금을 대부분 자국으로 이전해왔고 폴란드도 2019년부터 본국 송환 중이에요. 한국은행이 택한 건 정반대예요. 달러 시스템 대안으로 금을 샀다는데 그 금 자체가 달러 시스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발만 담그기도 아니고 일단 구경만 하기에 가까워요.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의자를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한국은행의 2026년 선택은 늦은 복귀가 아니라 여전히 관망이다. 그리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태일 수 있어요. 금사 하나만 13년 고민하는 상태요.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해요. 한국은 폴란드나 카자흐스탄과 상황이 달라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고 원하는 기축통화 근처에도 못 가는 비주류 통화예요.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많이 들고 있어야 환율 방어도 되고 미국 금융시장 접근성도 유지돼요. 그래서 달러에서 발빼기를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 구조가 지금까지는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원화가 약해질수록 외환보유고 가치 방어 수단이 더 필요해진다는 점, 그리고 달러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기존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한국은행을 13년 만에 움직인 거예요. 자, 국가는 이런 구조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개인인 여러분은요? 이제 거울을 다시 봅시다. 한국은행의 13년을 여러분은 반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택은 세 갈래예요. 첫째, 0% 유지예요. 2013년 한국은행과 같은 판단이죠. 달러 시스템 건재하고 금은 이자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맞으면 최적, 틀리면 1999년 영국처럼 바닥에서 안 샀다가 꼭대기에서 허겁지겁 사게 돼요. 둘째, 발만 담그기 3에서 5% 지금 한국은행 방식이에요. 소액으로 시작해 상황 보면 늘리기. 한국은 KRX 금연물 시장, 세제 유리하고요. 또는 해외 금 ETF, IAU나 GLD로 쉽게 접근 가능.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 확실. 셋째, 본격 편입 10% 이상. 이 숫자의 근거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행동이에요. 미국 70%, 독일 70%, 폴란드 28%, G20 평균 15에서 20%. 국가가 이 정도 쥐고 있다는 건 기축통화 신뢰훼손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라는 뜻. 개인이 그 논리를 따라가면 10에서 15%가 나와요. 참고로 레이달리오 오르더는 금 7.5%가 기본 구성이에요. 10% 넘는 비중은 지금 같은 인플레 국면에서만 권한 숫자고요. 이걸 택한다면 확신과 인내가 필요해요. 금도 단기 조정 받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초기엔 금값이 오히려 빠졌어요. 모두 현금 원했기 때문이에요.
디플레 국면에서도 약해요.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얼마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자가 점검 3단계입니다. 1단계 비중 확인.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인가? 종이에 써보세요. 주식, 예금과 채권, 부동산, 금과 하드에셋. 하드에셋 0%라면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행 하드에셋 3에서 10%라면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는 2026년 한국은행 뒤늦게 따라잡는 중 하드에셋 10에서 20%라면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는 폴란드, 달류 스타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게 먼저예요. 2단계는 시나리오 세계 점검이에요. 시나리오 A는 확률이 높아요. 탈달러가 완만하게 지속되는 경우죠. 금값 4,500, 5,500 레인지예요. 하드에셋 3에서 10%면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시나리오 B는 꼬리 리스크예요. 달러 신뢰가 급격히 훼손되는 경우죠. 금값 6,000달러 돌파예요. 미리 잡아둔 사람만 대응 가능하고 터진 후엔 늦어요. 시나리오 C는 반대 꼴이에요. 연준 매파 전환과 디플레이션이 오는 경우죠. 금값 3,500, 3,800달러로 조정돼요. 1980년 볼커 쇼크 때 금값이 850달러에서 297달러까지 65% 하락한 사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결정적인 팩트 하나. 골드만삭스는 올해 1월 금값 목표를 5,400달러로 상향했는데 4월 초엔 단기 3,800달러 조정 가능 리스크 노트를 냈어요. 같은 투자은행이 한 달 사이 양방향 시나리오를 모두 내놓는다. 아무도 확신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 매수가 아니라 적립식이 답인 거예요. 3단계는 진입 방식이에요. 일시 매수냐 적립식이냐예요. 지금처럼 이미 사상 최고가 구간에선 일시 매수 금지가 원칙이에요. 대신 매월 고정 금액 적립식이 정답에 가까워요. 6개월에서 12개월 분할 매수. 한국은행이 13년 기다렸다가 지금 ETF로 살짝 발만 담그는 이유가 이거예요. 늦게 들어왔으니 조심스럽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8,133톤, 한국 104톤 78배의 격차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죠. 한국은행의 13년 공백이 국가의 실수로 기록됐다면 여러분의 13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정답은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다만 오늘 하나는 확실해졌길 바라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 나라와 닮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길게요. 댓글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하드에셋 비중 퍼센트를 적어주세요. 0%, 5%, 15%, 솔직하게요. 일주일 후에 댓글 통계 내서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한국 시청자 평균이 한국은행 4%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탈달러 리프라이싱.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진단에서 뵙겠습니다.